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태진연금의 이종률입니다. 네, 2021년이 가고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들어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 1월에 좋은 증시 흐름을 보일 걸 기대하며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 이제 특히 증권사랑 운용사 얘기 좀 들어보면 전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달에도 이제 자산운용 쪽도 들어봤는데, 그래서 특히나 또 상반기가 좀 예상이 좀 어려워 하시던데, 오늘 좀 증시 관련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주식 담당하는 김대준입니다. 자료 통해서 1월 그리고 전체 연간 주식시장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부터 말씀드리면요. 제목에 제가 단기 횡보 대응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횡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밴드도 2,900에서 3,100포인트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단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12개월 선행 PBR 1배가 좀 받쳐줄 것이고 위쪽에는 12개월 선행 PER 11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3,000포인트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향성이 없는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오미크론 이 코로나 변종 이게 다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투자자분들 대부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는 이익 증가세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 굉장히 좀 대응하기 어렵다. 이익이라도 빠르게 늘어난다면 이걸 보고 투자를 하겠지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통화정책도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다 이익 모멘텀까지 둔화되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시장을 볼 때 그렇다면 뭘 봐야 되느냐? 멀티플, 그러니까 PER이나 PBR 이런 배수가 올라가는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이 상향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업종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이익하고 멀티플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파란색이 코스피의 순이익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고요. 검정색이 연도별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인데 보시면은 순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면 지수가 오르고 내려가면 지수가 빠지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뭐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요. 근데 올해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이 가운데 그림이고요. 검정색이 2022년도 순이익 추정치인데 이게 내려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익 모멘텀이 약화되겠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빠지겠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 시장은 조금 부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아까 멀티플이 조금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코스피가 연간으로 플러스를 기록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팩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멀티플이라고 볼 수 있는 PER, 주가 배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익으로 볼 수 있는 EPS, 요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조금 오르긴 했죠. 아쉽게도 3,000포인트를 넘기지 못했지만 근데 이 코스피 상승률에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 이걸 보게 되면 PER, 멀티플은 사실 빠졌습니다. 대신에 이익이 굉장히 많이 오름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었죠. 그렇다면 재작년은 어땠냐? 2020년도. 이때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긴 했지만 컨택트에서 언택트, 대면에서 비대면, 그리고 소프트웨어, 성장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멀티플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익도 눈높이보다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흐름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2019년처럼 이익은 조금 빠지겠지만 멀티플이 높아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끄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은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멀티플은 어떤 걸 통해서 높아질 수 있느냐? 향후의 미래 성장 산업이 한국 경제에 자립을 잡게 된다면 이 PER 멀티플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국의 PER 멀티플은 대략적으로 10배에서 11배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게 선진국형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변화하게 되면 선진국에서 받고 있는 16배, 17배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이 자료 세 번째 단락에 있는 것처럼 수급 환경의 변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는 그런 변화들이 있다면 멀티플이 추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하나씩 설명드리면요. 작년 말에 이 한국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특히 2022년도 요 문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현 정부가 사실 3월에 대선 끝나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 이 경제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경계심이 많습니다. 근데 정권의 유지 또는 전환 이것과 다르게 향후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각 분야를 막론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 차세대 성장 동력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그리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처럼 이런 성장 산업이 한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면 멀티플 자체도 미국의 나스닥처럼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MSCI 선진지수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MSCI 기준으로 신흥국에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ATM에서 돈 빼듯이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되는데요. 근데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편입이 된다면 한국은 이제 신흥국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이 높아지면서 지수도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매번 그렇지만 개별 종목 그리고 업종 이런 것들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데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는 뭐냐면요. 작년 2021년에 코스피 200의 연간 수익률 그리고 코스피 200을 속해 있는 기업들의 연간 수익률 분포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 종 모양의 형태를 나타내죠. 조금 가운데 빠지긴 했지만 근데 이게 아니라 맨 왼쪽에 있는 연간으로 50% 이상 수익률을 냈던 종목들, 산업들이 뭐냐 요거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19개가 속해 있는데 이걸 다 끊어보면 한정기술, 일진머티리얼즈, 두산, LIG, 넥선, 하이브 이런 게 있는데요. 업종과 산업으로 보게 되면 SMR이 이제 도입될 거란 기대 때문에 원전이 올랐고 그리고 2차 전지 동박과 관련해서 일진머티리얼즈가 올랐고요. 그리고 두산은 원전이고 방산과 엔터 이런 식으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연초긴 한데 이런 산업을 계속해서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셔서 지금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게 아까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바이오 헬스 이런 거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메타버스, 웹 3.0 여러 가지 XR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IT 빅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CES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비자 가전 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서 메타버스와 그리고 자율주행, 친환경 기술, 각종 IT와 관련된 신기술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도 이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앞으로 1월 달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런 산업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갔고 해당 산업과 업종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 오히려 좀 매수해 가는 그런 타이밍으로 좀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크로 분야 설명드리고 마칠 텐데요. 지금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해서 미국 그리고 한국 두 국가 중앙은행이 동시에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연준부터 설명드리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컨센이 연 3회 금리 인상으로 지금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 3회가 아니라 연 4회가 되게 된다면 그리고 테이퍼링을
지나서 정말로 자산 축소를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시장이 흔들리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테이퍼링 이후에 타이트닝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FOMC 의사록이나 아니면 1월 25일 전후로 해서 진행되는 FOMC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1월 14일에 금통위가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엔 언제냐? 아마 4분기 정도에 한번 하겠죠. 그래서 이 자료의 가운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한국은 통상적으로 연도별로 금리 인상 또는 인하를 이제 맥스 한 2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한번 하고 올해 말에 한번 하게 되면 뭐 대부분 끝나는 걸로 보는데 이미 시장 금리에 그거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고채 3년 금리가 벤치마크인데 1.8입니다. 근데 기준금리는 1.0이고요. 뭐 통상적으로 한 25에서 30bp 정도 차이가 나요.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가. 근데 지금 1.0에서 1.8이라는 거는 80bp, 25에서 30bp 빼고 나면은 2회 이상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화정책 가속화 그리고 정상화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상하는 수준으로만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연초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박스권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 같고요. 지금 경기나 정책 이익이 전반적으로 다 시장에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이걸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산업과 업종 위주로 조금 주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최근에는 금리가 좀 움직이면서 가격 조정,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데 길게 보게 되면은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신산업 업종, 특히 ETF 투자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2020년 고객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좋은 컨텐츠 계속 제작해서 고객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